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국내에서는 망언노로 알려진 왕멍은 중국에서는 쇼트트랙 단거리 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힙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진선유 선수에 이어 올림픽 3관왕을 차지하기도 한 왕멍은 이런 실력에 힘입어 2019년 중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물론 2021년 성적 부진으로 해임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멍은 과거 중국의 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在王蒙的印象当中，如果说让你挑出一个最大的对手，你觉得会是谁呢？分在哪个项目？那500米先，没有对手。没有，行，你赢了哎啊！不是不是，1000米，1000米韩国，500米肯定没有韩国对手，1000米是韩国，哦，1500。韩国。所以说，其实张慧是不是也觉得，如果说要让咱们挑出一个最大的竞争对手，是不是感觉可能韩国队是第一个蹦出来的就是韩国，第一个一定蹦出来的就是韩国？那主要是因为韩国队跟咱们成绩较劲的太多，还是因为这个韩国队跟咱们在赛场上的这种对抗太多，还是因为跟韩国队之间的恩怨和故事太多呢？太复杂了，都有。 중국에게 한국의 쇼트트랙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 산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매번 정상의 바로 앞에서 무너지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한국을 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일 것입니다. CCTV를 비롯한 중국의 매체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연달아 만들어 내보냈으며 그 안에는 늘 한국팀이 가상의 적으로 등장해 분석하고 평가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마치 동계올림픽이 쇼트트랙 종목 하나만 있는 듯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타도 한국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북경 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마무리 사진은 최민정 선수의 1500m 금메달 소식이었습니다. 2월 16일 전까지 중국은 대회 초반 혼성계주와 남자 1000m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얻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제외하곤 동메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러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으며 선수들의 중압감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16일 열리는 남자 계주와 여자 1500m 경기에서 중국은 뭔가 결과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죠. 16일 열린 남자 5000m 계주에서 중국의 순롱이 넘어졌을 때 나온 왕멍의 해설을 보면 중국의 기대와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不能再骂了，这个不是我来说，看吧，我都不想说话了，没法说。有点晃摔的感觉，收光之战，不说了，好可惜。话不说了，说完了又该网暴了，没话可说了，现在。哎，我们分析战术的时候，就是说李文龙会做冲刺这一方，然后呢，就希望另一方就是孙龙这帮能稳到就行，你稳就可以了，对，也不希望你干什么。可是为什么能摔呢？你说稳还不知道吗？ 16일 결국 중국의 남자 계주는 그렇게 마무리됐고 7명이 참여한 여자 1500m 경기에서도 중국 선수는 7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쇼트트랙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타도 한국을 외치던 중국의 쇼트트랙 최종 성적은 금 2, 은 1, 동 1 모두 4개의 메달을, 반면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던 한국팀은 금 2, 은 3개를 따내며 2위 중국과 3위 네덜란드의 추격을 따돌리고 다시 한번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준결승과 결승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의 모습은 중국이 깔아놓은 잔치상에서 주인공이 되었으며 외신에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 CNN은 최민정의 1500m 2연패 소식을 전하며 쇼트트랙 여왕 최민정의 반등이라고 했고, 스포츠 매체 ESPN은 10대 시절 평창올림픽 2관왕으로 명성을 얻은 최민정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미국 여자 계주 동메달 리스트인 앨리슨 베이버는 지난 17일 국제 종합경기 전문 매체 어라운드 더 링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을 닮기 위해 먹는 것까지 모방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앨리슨 베이버는 쇼트트랙에 대한 강한 열정과 혹독한 훈련이 한국을 쇼트트랙 최강자로 군림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며 자신이 선수 시절 미국 대표팀 동료들은 스케이팅뿐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을 잘하기 위해 한국 선수처럼 돼야겠다고 생각한 선수들이 한국 음식만 먹었다며 이는 농담이 아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제는 체념한 듯 한국 쇼트트랙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조로 뉴스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을 수도 없이 폄하하던 왕멍조차 최민정을 인정했습니다. 왕멍은 최민정의 레이스에 대해서 최민정은 1500m 최강자인데 오늘은 쪼우양이 갖고 있던 올림픽 기록까지 깼다며 최민정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실로 대단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우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낸 한국은 이런 자신을 역대 최악체로 부르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국팀의 성적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딴 평창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실력을 역대 최악체로 평가하는 한국팀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강력해야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고 전한 소우는 한국이 올림픽 전부터 발생한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북경에서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동쾌보는 동계올림픽의 영원한 수수께끼 중국 쇼트트랙은 왜 항상 한국팀에게 패배하는가라는 주제로 한국팀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악연은 2010년 이후부터 지속되며 거의 20년 동안 중국 쇼트트랙은 뭘 해도 한국을 넘을 수 없었는데 이번 북경에서도 그 염원을 이루지 못했기에 앞으로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한 해당 매체는 한국팀은 링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에 대해 미리 준비한 강팀의 이미지가 그대로 녹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화닷컴은 한국이 다시 한번 왕좌의 자리를 지켜 역시 강자는 강자다며 쉽게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추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렸으며 중국팀이 오매불망 바라던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꿈은 당분간 뒤로 미뤄두게 됐다고 보도한 신화닷컴은 그나마 유럽과 중국으로 실력 평등화 추세를 이어가며 절대 강자였던 한국을 이겨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 것이 위안거리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실력도 안 되지, 투지도 한국팀에게 밀리지, 금메달 2개도 심판 아니었으면 따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한국을 이기겠다고? 현실을 좀 직시하자. 이런 실력이면 분명 한국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받을 거야. 중국팀은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 이기고 싶지만 지는 것이 두려운 거야. 반면 한국 선수들은 악착같이 경기에 임하고 멘탈도 좋아. 경기장에서 기술이나 전술을 마음대로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맨날 시합 때마다 중국 선수들 비판해서 쫄게 만든 왕멍도 책임을 져야 해. 중국 쇼트트랙은 아예 경쟁력이 없어. 그리고 이게 본 실력이고 금메달 2개도 운 좋게 얻은 거야. 그러니 왕좌에 있는 한국을 이길 리가 없잖아.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실력이나 정신 상태나 어디 한국팀 상대가 되나요? 중국이 얻은 금메달 2개도 뭔가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 이번 중국팀 경기 보면서 늘 하는 생각, 넘어지지 말자, 부딪히지 말자. 하지만 항상 그런 일만 발생함. 최민정 타는 거 안 봤어? 솔직히 한국은 남자팀이나 여자팀이나 모두 중국 머리 위에 있어. 한국은 확실히 우리보다 강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 최민정 정말 깔끔하게 타더라. 완전 최강 실력. 여자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준결승과 결승에서 함께 뛰진 않았지만 훈련 기간 내내 같이 동고동락하며 땀을 흘렸던 박지훈 선수와 함께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합니다. 실력도 금메달감인데 마음 씀씀이도 금메달감 아닌가요? 이런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수들 모두 건강하게 원하는 꿈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